계속해서 이상 변압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공부하면서 나오는 이상 변압기, 뭐 이상한 변압기 아니겠죠? 이상적인 변압기를 얘기합니다. 예. 먼저 이상 변압기에 대해서는 전기 기기 과목에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 부분도 회로 이론에서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은 문제풀이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 공부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변압기 봅니다. 변압기란 것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에 22,900V가 들어가면 2차에 220V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압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이 권수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차에 22,900V를 놓고 1차에 권수를 22,900번을 감았어요. 그리고 2차에 220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22,900V 쪽 22,900번을 감은 쪽에 22,900V, 220번을 감은 쪽에 220V가 걸리는 것이 변압기입니다. 여기에 기타 다른 요소, 변압기의 입력과 출력을 결정하는데 지장을 미치는 요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배제한 것,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상 변압기,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변압기에 보면 임피던스, 그러니까 리액턴스나 저항 성분, 서셉턴스, 컨덕턴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변압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1차의 권수, 그 다음에 2차의 권수, 1차의 권수를 N1이라고 하고요. 2차의 권수를 N2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수비를 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수비를 N이라고 했을 때 권수비 N은 2차의 권수분의 1차의 권수, B를 얘기합니다. 혹은 N이라 할 때도 있고요. 교재처럼 A라고 할 때도 있어요. A는 권수고요. 2차 측의 권수분은 1차 측의 권수인데 그 값이 뭐와 같아요? 1, 2차 전압과 같죠? 2차 측의 권수는 2차 측 전압을 결정해주고 1차 측의 권수는 1차 측 전압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N2분의 N1은 V2분의 V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류를 한번 볼게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I1과 I2는 어떻게 되느냐? 전압 V2, V1이니까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니까 I2분의 I1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는 우리가 전력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변압기가 전압의 크기나 전류의 크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의 크기는 못 바꿔요. 1차 측의 전압, 1차 측의 전류, 2차 측의 전압과 2차 측의 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은 P1 대 P2. 얘가 P1이고 얘가 P2요. P1 대 P2는 V1 I1 대 V2 I2인데 P1과 P2가 같다는 겁니다. 1차 측 전력과 2차 측 전력이 같다는 거예요. 이 전력의 크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V1 I1은 V2 I2가 돼요. 그러면 전압처럼 보세요. 얘가 넘어가요. 얘가 넘어갑니다. V2분의 V1은 넘어가니까 I1분의 I2가 되는 거죠. 전류의 B는 반대입니다. I1분의 I2가 돼요. 2, 1, 2, 1인데 전류는 1, 2. 네. 그 다음에 전력을 통해서 전력이 같다 그랬죠. 그것 통해서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요? 1차 측 전력과 2차 측 전력이 같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1차적 전력 I1의 제곱 곱하기 R1과 I2의 제곱 곱하기 R2가 같습니다. 그러면 얘 넘어가요. 보세요. 넘어가면 I1의 제곱분의 I2의 제곱은 R2분의 R1이 됩니다. 제곱을 없애는 대신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나왔죠? I1분의 I2는 루트의 R1분의 R2가 됩니다. 루트의 R1분의 R2.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요. 루트의 Z2분의 Z1. 리액턴스도 어떻게? 루트의 인덕턴스도 L2분의 L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예, 이거 바뀌었죠. 예. 1 2 1입니다. 예. 2 1. 예. 그리고 2 모두 2예요. 근데 전류만 이렇게 1 2가 되는 겁니다. 전류만. 네.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 기계에서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회로에서는 요 정도 관계,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권수와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 임피던스, 인덕턴스 이런 것들의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캠벨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캠벨 브릿지. 우리가 휘스톤 브릿지는 뭐예요? 1장에서 들어보셨죠? 1장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R1, R2, R3 만약에 3개의 저항값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R4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R1, R2는 R3, R4 해서 3개의 저항 가지고 모르는 미지의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휘스톤 브릿지요. 캠벨 브릿지는 캠벨, 포도 이름 캠벨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캠벨 브릿지는 뭐냐면 상호 인덕턴스 M 있죠.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을 구하는 브릿지예요. 네. 지금 교대에서처럼 보세요. 지금 인덕턴스 L1, L2가 있을 게 있어요. 여기 C를 연결합니다. C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니다. 그때 I2가 0이 되면은 이 C값이 있고요. 얘가 상호 인덕턴스 M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C값, M값 상관없어요. 상호 인덕턴스 M은 오메가 C분의 1에서 제곱만 붙여주시면 돼요. 오메가 제곱 C분의 1 혹은 C값은 어떻게? C값은 오메가 제곱 M분의 1 이렇게 해서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캠벨 브릿지가 돼요. 네. 이것도 유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문제 풀이하는 데는. 만약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다면은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유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유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도하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 풀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요. 만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꼭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투자 대비, 공부 노력한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과 암기해 주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벡터 궤적이 있습니다. 벡터 궤적 뭐요? 그림입니다. 뭔가 변함에 따라서 지나가는 것을,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임피던스 궤적이나 혹은 어드미턴스는 전류와 같죠.
전류와 어드미턴스는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 궤적 혹은 어드미턴스 궤적합니다.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 혹은 전류 궤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궤적에 대해서는 보세요. 임피던스 궤적은 뭐요? 뭐 RL, RC 요 정도 보시면 돼요. RL, RC에서 궤적은 우리가 두 가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일단 R 값 C 0에서 무한대로 변하거나 R 값이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궤적, 혹은 XL과 XC, L과 C는 XL과 XC를 결정하죠. 그때 XL과 XC는 뭐?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혹은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F니까요. 주파수가 변한다 혹은 각속도 오메가가 변한다. 주파수 혹은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궤적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임피던스 궤적할 때는 직렬과 병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RL 직렬, RC 직렬, RL 병렬, RC 병렬 이럴 때 저항이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하거나 주파수 혹은 각속도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 그 궤적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어드미턴스와 전류도 마찬가지죠. RL, RC에서 직렬, 병렬 했을 때 R이 0에서 무한대, 주파수 혹은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못 할 수는 없고요. 자주 나오는 것 한번 천천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정리 부분 있죠. 이 부분 잘 암기해 주시면은 이 벡터 궤적에 있어서도 대부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먼저 R 일정입니다. R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합니다.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한다 했을 때 오메가는 주파수입니다.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2파이 값은 고정된 값이고요. 거기에 주파수가 곱해져서 오메가가 결정되죠. 예,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L입니다. RL 직렬에서 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죠. 그럼 봅니다. 얘가 R 값이요. R 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메가가 0이라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0이라면 임피던스는 0이 되겠죠. 0입니다. 오메가가 점점 증가해요. 그러면 이 리액턴스 성분이 플러스니까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고정되어 있고 임피던스 궤적은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 그래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R, L, 직렬 회로에서 R이 고정이고요.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한다면 이때 벡터 궤적은 임피던스의 벡터 궤적은 어떻게 된다? 궤적은 어떻게? 1, 2, 3, 4니까 1, 4분면 혹은 1상한입니다. 1상한은 반직선이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주실 겁니다.
R의 직렬 회로에서 오메가가 변할 때 임피던스 궤적은 1, 4분면의 반직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RC 직렬 회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RC 직렬 회로에서는 RC 직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은 고정되어 있고요. 저항은 고정되어 있고 임피던스 오메가가 여기서 뭔데가 변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R 마이너스 JXC죠. R 마이너스 JXC가 되고요. 그러면 R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오메가가 0이면 얼마요? 오메가가 0이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입니다.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예요? 오메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임피던스 궤적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궤적은 굉장히 큰 허수 성분에서 굉장히 작은 허수 성분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사상안에 사사보면 사상안에 반직선이죠. 반직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보세요. R의 직렬회로 같은 경우는 1, 4분면의 반직선으로 그려지고요. RC 직렬회로 같은 경우는 사상안의 반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만약에 R의 직렬회로에서 저항이 0에서 뭔데까지 변한다고 보세요. 지금 리액턴스 값 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고 저항이 계속 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이렇게 커지니까 처음에 저항이 0이다. 이렇게 저항이 커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결과는 같아요.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저항이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경우는 똑같이 1, 4분면의 반직선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가 변할 때는 이 방향인데 저항이 변할 때는 이 방향이에요. 근데 위치는 똑같고 반직선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RC 직렬에서도 오메가가 고정되어 있고 저항이 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고정되어 있고 저항이 이렇게 변하니까 사사분면에 사상안에 반직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RL 직렬회로, RC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 궤적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류 궤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는 어드미턴스와 비례하기 때문에 어드미턴스 궤적은 전류 궤적이 돼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R, L 직렬회로에 R의 직렬회로에 어드미턴스 궤적이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R의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면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분 1이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R이 고정이고요.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R이 고정입니다. 그러면 얘가 고정이면 오메가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요? MO가 0이면 오메가가 0이면 어드미턴스 궤적은 R분의 1이 되겠죠. 이 값이 R분의 1인데 이 지점은 오메가가 0일 때입니다. 만약에 오메가가 무한대라면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J 1000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분모가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큰 값보다 1하면 0이 되겠죠. 0이 될 겁니다. 0.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J가 분모였죠. J가 분모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밑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게 됩니다. 반원을. 여기가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반원. 그래서 보세요. 어드미턴스 궤적은 전류 궤적과 동일합니다. 어드미턴스 궤적은 전류 궤적과 동일한데 아래 직렬 회로에서 어드미턴스 궤적은 뭐 사상한의 사사분면의 반원이 된다는 거죠. 반원. 그리고 이때는 R분의 1이고요. 이때는 0이 됩니다. 동일하게 RC 직렬 하면 어떻게 될까요? RC 직렬은 대략적으로 추측하건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RLC 직렬에서 어드미턴스 궤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RLC 직렬에서 어드미턴스 궤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를 합친 거죠. 합친 거 어떻게? 원점을 지나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RL 직렬에서 어드미턴스 궤적은 사상한의 반원. RC 직렬 회로에서 어드미턴스 궤적은 일상한의 반원. 그다음에 RLC 직렬 회로에서 어드미턴스 궤적은 원점을 지나는 하나의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얘가 전류 궤적이나 어드미턴스 궤적이나 동일한 것은 맞고요. 동일한 건 맞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밑에 보시면 저항을 변하잖아요. 저항을 변화시키면 전류의 그 궤적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즉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 이렇게 됐는데 저항을 변화시켰다. 저항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요거 방향만 좀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표를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표 있죠?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RL 직렬과 RC 직렬입니다. RL 병렬과 RC 병렬이에요. 이때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인데 제가 표로 외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순서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RL 직렬, RC 직렬, RL 병렬, RC 병렬입니다. 그죠? 1, 4, 1, 4요. 임피던스 궤적은 1, 4 분면, 1, 4 분면, 4, 4 분면, 1, 4 분면, 4, 4 분면이요. 그 다음에 반직선이죠. 반직직. 그 다음에 반원원입니다. 예. 1414의 직직원원. 예, 표 그렇게 되어 있죠? 1414의 직직원원입니다. 어드미턴스나 전류 궤적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뒤집으시면 돼요. 1414죠. 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4141이죠. 4141입니다. 4141. 그 다음에 직직원원을 뒤집으면 원원 직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L 직렬은 14분면의 반직선 해서 1414 직직원원이고요. 전류나 어드미턴스 궤적은 4141의 원원 직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앞에서 했지만 우리가 RLC 직렬에서 어드미턴스나 전류 궤적 할 때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하면은 RC가 아니고요. RC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 회로가 복잡해진다고 하면은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를 구해가지고 직접 대입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 궤적은 이 표가 중요합니다. 이 표 외워주시면 어느 정도 벡터 궤적에 대한 뭐 80% 이상의 문제는 맞출 수가 있고요. 좀 더 회화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임피던스나 어드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그림을 손으로 그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5장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이론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